제 사모아 딸이 찾아오다. 베이커 스트리트로 돌아온 것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홈즈는 마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몸은 221비의 계단을 오르고 있었으나 정신은 어딘가 먼 곳을 헤매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나는 그런 홈즈를 방해하지 않는 법을 오래전에 익혔다. 그는 소파에 앉아 두 무릎을 세우고 두 손을 첨탑처럼 모아 입술에 대었다. 파이프도 짚지 않았다. 그 상태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레스트레이드가 보내온 10년 전 수사 기록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기록은 두꺼웠다. 최초 신고서, 현장 감식 보고서, 부검 소견서, 증인 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 재판 기록. 나는 의사의 눈으로 부검 소견서부터 찾아 읽었다. 피해자 마가렛 홀로웨이, 사망 당시 41세, 사인은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 흉기는 철제 촛대로 추정, 타격 부위는 좌측 측두부. 나는 그 대목에서 잠깐 멈추었다. 좌측 측두부. 나는 무의식 중에 크로우의 자백서를 떠올렸다. 그가 진술한 타격 방향을 기억하려 했으나 정확하지 않아 자백서 사본을 찾아 펼쳤다. 해당 문장을 찾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촛대를 들어 오른쪽 관자놀이를 힘껏 내리쳤다. 나는 두 문서를 번갈아 보았다. 부검 기록의 좌측과 자백서의 오른쪽. 나는 잠시 이것이 단순한 착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10년의 세월, 노쇠한 기억, 폐암으로 무뎌진 정신. 그러나 홈즈가 어젯밤부터 이 자백서를 얼마나 꼼꼼히 읽었는지를 나는 알고 있었다. 홈즈는 아직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허드슨 부인이 점심을 올려준 것은 3시였다. 홈즈는 수프에 숟가락을 한번 담갔다가 내려놓았다. 나는 혼자 먹었다. 런던의 10월 오후는 3시만 되어도 빛이 기울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 베이커 스트리트의 가스등이 하나둘 켜졌다. 그때 아래층에서 허드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홈즈 씨, 손님이 왔어요. 젊은 여자분인데 약속은 없다고 하시는데요. 홈즈가 눈을 뜨는데 걸린 시간은 1초도 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았다. 나는 그를 보았다. 올려 보내주시오. 홈즈가 말했다. 발소리는 가벼웠다. 계단을 오르는 리듬이 망설임 없이 일정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단호했다. 들어오는 모습도 그러했다. 릴리 크로우는 29이나 30쯤으로 보였다. 키가 약간 컸고 짙은 갈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어두운 밤색으로 단정하게 올려 있었다. 얼굴은 예쁜 편이었으나 그것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눈빛이었다. 또렷하고 침착한 눈빛.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놓은 사람의 눈이었다. 그녀는 방안을 한번 훑고 홈즈를 찾아 시선을 고정했다. 홈즈 씨이시죠? 그렇소.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앉으시오, 크로우 양. 그녀가 잠깐 멈추었다. 제 이름을 아시는군요. 앉으시고 나서 얘기합시다. 릴리 크로우는 홈즈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코트를 벗지 않았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그 위에 모았다. 오른손이 왼손 위에 포개져 있었다. 나는 왼손을 보았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장갑을 끼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홈즈 씨가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다고 직접 찾아와서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무엇을요? 아버지의 자백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펜블턴이라는 분이 석방될 수 있도록. 홈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릴리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나는 불편함을 느낄 정도였다. 릴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도 홈즈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읽고 있었다. 아버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들었소. 내가 끼어들었다.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였다. 릴리가 나를 보았다. 왓슨 박사시군요. 네, 폐암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3달이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의사였다. 흔들리지 않으려는 노력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나는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왼손 엄지가 오른 손등을 누르는 힘에 있었다. 크로우 양, 홈즈가 입을 열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소? 그러세요. 아버님이 처음 자백 이야기를 꺼낸 것이 언제였소? 릴리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2달 전이에요. 폐암 진단을 받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 없었어요. 아버님이 1888년 11월, 그러니까 마가렛 홀로웨이가 사망한 그달에 어디 계셨는지 아시오? 릴리의 호흡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다.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가슴이 아주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것. 그녀는 0.5초 만에 회복했으나 그 0.5초는 충분했다. 부두에서 일하셨어요. 그때도 지금과 같은 곳에서. 핀즈베리 파크까지는 거리가 돼요. 멀지 않아요. 걸어서 30분이면 되는 거리예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답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홈즈는 화제를 바꾸었다. 마가렛 홀로웨이를 알고 있었소? 이번에는 호흡이 바뀌지 않았다. 이름은 아버지한테 들어서 알아요.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그 하숙집에 가본 적은 없어요. 홈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고 메모도 하지 않았다. 그저 릴리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을 천천히 첨탑 모양으로 맞대었다. 크로우 양, 한 가지만 더. 홈즈가 말했다. 아버님의 자백서를 읽었소? 읽었어요. 어떻게 생각했소? 릴리는 잠시 멈추었다. 그것은 생각하는 멈춤이었다.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기억하시는 것들이 구체적이었으니까요. 구체적이었다. 홈즈가 조용히 되풀이했다. 그렇군요. 그때였다. 홈즈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그나저나 사건이 1888년 11월이라 했소.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지 그해 10월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나는 의아했다. 1화부터 우리가 다뤄온 사건 날짜는 11월 14일이었다. 홈즈가 그것을 모를 리 없었다. 릴리가 즉각 말했다. 11월이에요. 11월 14일이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홈즈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아, 맞소. 내 착각이었군요. 고맙소. 나는 홈즈를 보았다. 그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정이었다. 그리고 릴리는 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버지의 자백서를 읽었다면 날짜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백서가 아닌 다른 경로로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즉각성은 설명이 달라진다. 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더 여쭤보실 것이 있으신가요? 없소. 홈즈가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은 이걸로 충분하오. 와주셔서 감사하오. 크로우 양. 릴리는 홈즈에게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홈즈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 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의 옆으로 가서 함께 보았다. 릴리 크로우가 베이커 스트리트를 걸어가고 있었다. 걸음은 여전히 단호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홈즈, 내가 말했다. 보이나 왓슨. 핸드백이요. 내가 말했다. 왼손으로 들고 있어. 그것만이 아니야. 홈즈가 말했다. 면담 내내 그녀가 코트 단추를 잠근 채 있었던 것을 눈치챘나? 이 방은 벽난로가 켜져 있어서 꽤 따뜻했는데. 나는 생각했다. 긴장했던 거 아니겠소? 낯선 자리에서. 긴장한 사람은 따뜻한 실내에서 오히려 코트를 벗지. 더워지니까. 홈즈가 커튼을 내렸다. 그러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은 벗지 않아. 왼쪽 손목에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 오래된 흉터 혹은 그 이상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홈즈는 벽난로 쪽으로 걸어가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첫 모금을 느리게 내뿜으며 말했다. 왓슨. 그녀는 펜블턴이 무고하다는 걸 알고 있어. 처음부터. 그야 아버지에게 들었겠지요. 내가 말했다. 아버지가 진범이니까. 홈즈는 잠시 파이프 연기를 바라보았다. 그렇겠지. 그러나 그 두 글자가 방 안에 내려앉는 방식이 이상했다. 동의가 아니었다. 생각을 잠시 서랍 안에 넣어두는 소리였다.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더 묻지 않았다. 홈즈가 꺼낼 준비가 되었을 때 꺼낼 것이었다. 나는 자리로 돌아와 부검 소견서를 다시 펼쳤다. 좌측 측두부. 타격은 위에서 아래로 비스듬하게. 나는 의사로서 그 각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오른손잡이가 정면에서 가격한다면 피해자의 오른쪽에 흔적이 남는다. 왼쪽에 남으려면 왼손잡이이거나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가격했거나, 그러나 부검 소견서에는 피해자의 몸에 방어흔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기습이었다. 뒤에서가 아니라 아는 사람이었거나 혹은 방심한 순간이었거나. 홈즈, 알고 있어. 홈즈가 내 말이 나오기도 전에 답했다. 부검 기록의 좌측과 크로우 자백서의 오른쪽. 그래, 단순한 기억 착오일 수 있어. 물론이지, 홈즈가 말했다. 그러나 왓슨, 나는 내일 핀즈베리 파크에 가볼 생각이야. 10년 전 현장을. 무엇을 찾으려고? 홈즈는 파이프를 재떨이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크로우가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의 경계선. 그는 벽난로 불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아주 낮게 덧붙였다. 그리고 왓슨 릴리 크로우가 마가렛 홀로웨이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그녀의 눈이 어디를 향했는지 눈치챘나? 나는 기억을 되돌렸다. 릴리의 눈. 홈즈가 마가렛의 이름을 꺼낼 때마다 그녀의 시선은 항상 잠깐 아래로 내려갔다. 테이블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그냥 아래로. 죄책감이요. 내가 말했다. 홈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답이었다. 릴리 크로우가 떠난 방 안에는 파이프 연기가 옅게 남아있었다. 나는 수사 기록을 덮으며 생각했다. 그녀는 분명 총명한 여자였다. 침착했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한 번의 함정을 제외하면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홈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었다. 홈즈는 사람을 읽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이 감추려는 바로 그것을 읽었다. 릴리 크로우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홈즈의 눈빛은 이미 어딘가에 닿아 있었다. 그가 확신할 때의 눈빛이 있었다. 오늘 밤 그 눈빛을 나는 2번 보았다.